오늘 추가된 확진 환자는 3명 모두 해외 유입자로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어제 오늘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내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는데요. 생활 속에서 무엇을 꼭 지켜야 할지 정부가 밝힌 5대 수칙을 이덕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3월 중순만 하더라도 100여 명 정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만 4월 20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9.1명 수준으로 더 낮아진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해 5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수칙은 아프면 3, 4일간 집에서 쉬기입니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서 쉬면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식사는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수칙은 다른 사람과 2팔 간격의 거리 두기입니다. 야외에서도 최소한 1m 이상은 거리를 둬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마주보지 않으며 한 자리씩 뛰어앉으라고 권고합니다. 또 손은 한 번에 30초 이상 자주 씻고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려야 하며 매일 2번 이상 실내를 환기시키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모이지는 않더라도 자주 연락하는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는 생활 태도도 필요합니다. 다만 몸이 아프다고 3, 4일간 집에서 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직장인이나 취약계층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사용자가 책임지고 쉬도록 하거나 쉬는 기간에 임금 문제 등이 함께 해결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지만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계속될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밀폐되고 밀집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 또 다른 유행 확산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 방역의 주체는 시민 개개인인 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과 방역의 조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심한 피해를 본 대구 역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런 바뀐 일상에 감회가 새로운 분들이죠. 대구로 봉사를 왔던 의료진, 또 완치 환자, 병원 밖에서는 생계에 위협을 받아온 상인과 시민들, 그들의 소회를 도성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구의 상징과도 같은 서문시장. 코로나19가 급증하던 지난 3월 말 30여 년 식당을 해온 주인의 시름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없는 건 정말 축하드려요. 상상도 못했고.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난 오늘 시장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식당 분위기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어요. 아이고 한 2달 동안에는 정말로 전혀 손님 없었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대구의 오늘 신규 확진자는 0명. 이틀 연속에다 지난달 10일 이후 7번째 0명을 기록했습니다. 병실이 없어 의료진이 부족해 사망자가 속출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확진을 받고도 입원실이 없어서 집에 대기하다 사망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없도록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코로나19와 싸워온 의료진들은 요즘 하루하루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3월 19일부터 지금 내일까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긍지를 갖고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긴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완치된 시민들도 이제야 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기분입니다. 따가운 눈총도 받고 내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썼나 손을 잘 안 닦았나 이런 자책감 같은 거 이런 게 많았거든요. 좀 조심하고 마스크라든지 손 위생 같은 거는 철저하게. 2월 18일 31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2달 넘도록 제대로 된 외출 한번 즐기지 못했던 시민들은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나가기가 좀 공포스럽다고 그런 감정은 조금 못 느꼈었는데 좋습니다. 기분이 상쾌하고 집에 있을 때보다 가라앉았던 기분이 탁 올라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중심에서 일상이 무너진 2달여를 넘긴 대구는 이제 조심스레 평온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중국 어선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끔찍한 죽음과 인권 침해 실태입니다. 이 사안을 MBC가 보도하게 된 건 이 배가 부산항으로 입항한 사이 선원들이 한국 정부 그리고 MBC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제공한 영상과 증거를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중국 배는 공해상으로 나갔습니다. 즉각 국제적인 공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은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30일 서태평양 해상. 한 중국어선 갑판 위에 붉은 천으로 감싼 관 하나가 놓였습니다. 입관된 사람은 인도네시아 선원인 24살 아리 씨. 1년 넘게 중국 어선에서 조업하다가 배 위에서 숨졌습니다. 관 주변에 둘러선 중국인 선원들은 불 붙인 향을 흔들고 술을 뿌리는 것으로 간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는 관을 들어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닷속으로 아리 씨가 수장된 겁니다. 아리 씨가 숨지기 전에도 19살 알파타, 24살 세프리 씨가 숨졌고 숨진 그날 모두 수장됐습니다. 숨진 일부 선원의 서약서에는 사망할 경우 화장한 뒤 본국으로 보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시신이 바다에 버려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Enggak, Ibu. Dikremasi di tempat terdekat. 동료 선원들은 배 위의 환경이 열악했고 노동 착취도 이어졌다면서 숨진 선원들이 한 달 가까이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Awalnya kram, terus dia tahu-tahu kakinya bengkak dan dari kaki itu langsung nyerang ke badan. Dia nyerang ke badan langsung sesak dia, Bu. 중국 선원 대다수는 육지에서 가져온 생수를 마셨지만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바닷물을 정수한 물을 마시며 생활했는데 이 물을 마시고 몸 상태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Emang pusing, emang nggak bisa minum air itu sama sekali, Bu. Pernah juga sampai kayak ada dahak-dahak di sini. 게다가 하루 18시간에 이르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Waktu kerjanya, Bu, jadi kayak berdiri itu sekitar 30 jam dan setiap 6 jam kan makan ya. Nah, jam makan inilah yang dimanfaatkan kami hanya untuk duduk. 하지만 이들은 노예 같은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착취와 또 바다에 묶어두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여권이 압수되는 거, 이탈 보증금을 포함한 엄청나게 높은 송출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선원 중 5명은 바다에서 13개월 동안 일하고도 고작 $120, 우리 돈으로 14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으로 치면 11,000원을 받은 셈입니다. 이 중국 원양어선은 참치잡이 배였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긴 막대를 이용해 상어를 잡아 올렸고 샥스핀, 그러니까 상어 지느러미만 도려내 따로 보관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20마리 이상의 상어를 포획했다고 했거든요. 상어 지느러미 16상자를 봤다고 했거든요. 한 상자가 45kg이. 그러면 대략 800kg. 명백한 불법 조업을 들킬까 봐 사망자가 생겨도 육지로 돌아가지 않고 조업을 계속했을 것으로 환경단체는 보고 있습니다. 배 안에 너무나 많은 상어 지느러미가 있다 보니까 검색을 받았을 경우에 엄청나게 큰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안 들어간 걸로. 참다 못한 선원들이 다른 배로 갈아타고 지난 4월 14일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열흘간 부산항 앞바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하는 동안 한 선원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급히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27일 숨졌습니다. 배 위에서의 4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한 공익인권법인은 지난 4월 27일 해경에 알리고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5년 강제노역과 성착취 등의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국제의정서를 비준했기 때문에 즉시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정서를 비준을 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이러한 인신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이 보편 관할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틀 뒤 중국 선박이 공해상으로 나가버렸고 해경은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부산에 격리된 나머지 선원들은 자신들이 겪은 인권 침해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며 한국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